애니 애니 스타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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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 네, 안녕하세요. 애니드스다 시즌2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많은 게스트분들이 오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지셨네요. 옆에 곁다리 조용해지셨고요. 소개부터 하도록 할게요. 저는 진행을 맡은 최유진이고요. 예. 저는 그 키아파게 뽀로로라고 밀고 있는 송시영입니다. 불리고 있지 않고 주장하고 있는. 그냥 뽀로로라고 불러주세요, 앞으로. 뭐, 제 이름 뭐, 그냥 그러니까. 네. 그렇게 다음 하죠. 방송 기대됩니다. 네. 오늘 게스트분들이 무려 4분이 나와 계세요. 저희가 오늘은 인디애니 페스트 영화제에서 관객상을 받은 두 작품, 작년 2019년에 받은 사랑은 꿈과 현실의 애국목에서의 최혜승 감독님하고, 그리고 올해 수상작이었던 플레이온의 감독님들 이렇게 모셨거든요. 이제 각자 좀 소개 돌아가면서 하도록 할게요. 먼저. 저부터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플레이온 감독 고동환입니다. 안녕하세요. 공동감독 강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플레이온 만든 송하연입니다. 감독님들. 안녕하세요. 사랑은 꿈과 현실의 외길목에서를 만든 최희승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가장 많은 4분의 감독님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벌써 2019년에 모셨어야 될 것 같은데 최혜승 감독님 올해 이제 모셨는데요. 굉장히 늦었지만 그때 당시의 기분. 제가 원래 이 방송에서 작년에 모시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나 꼭 뵙고 싶다고. 맞아. 뵙고 싶어 했어요. 맞아. 어떤 분이길래 작품이 저렇게 재밌게 나올 수 있을까? 굉장히.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의 기분이요? 그때를 반추하자면은 아주 뽕 맞았죠. 그때 당시에 이제 한동안은 뽕을 맞았다. 이건 좀 되게 반응이 좀 좋아서 좀 기분이 좋았었고, 좀 다음에도 또 만들고 싶다. 좀 이런 동기부여를 되게 받았던 것 같아요. 상영할 때 당시에도 관객들 분위기 좋았었죠? 그 상영할 때 현장에 계셨었죠. 네, 그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반응 하긴 하셨죠. 그러니까 뽕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게 여기 올해 이렇게 관객상 받으신 분들은 안타깝게도 이 상황이래 가지고 이렇게 많이도 못 보셨잖아요. 그 극장에서 진짜 뽕을 맞을 만한 게 정말 열광적인 함우성, 탄성과 웃음과 거의 뭐 한 6, 7분 동안 뭐 뒤범벅이 된 그런 카오스적인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었었죠. 뽀로로 말 잘하죠? 원래 뽀로로가 말 잘해. 걔네들 애들 중에서는. 뿌듯하네요. 네, 어떠셨어요? 플레이온 감독님들은 올해 얼마 안 됐는데. 저 정말 예상을 못했어가지고 저희 둘은 그때 시상식 할 때 있었는데 사실 이미 많은 영화제 그 섹션들을 보면서 너무 잘 만든 게 정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짜 잘 만들었다 이제 생각만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플레이온이라는 그게 딱 불렸을 때 둘이 똑같이 이렇게 찾아왔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라고? 잘 만드셨는데? 그리고 올해가 특히 아닌 게 아니라 그 퀄리티가 또 뭐 매년 그렇긴 하지만 굉장히 좀 좋은 작품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아까 저기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제가 두 분 감독님들한테 이랑 이렇게 수다를 좀 떨면서 말씀드린 거지만 굉장히 좀 깔끔하게 잘 만드셨다라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뭐 관객상 받을 만한 작품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본인들이 또 잘 모르시는구나. 원래 이래요. 원래. 감사합니다. 본인들이 얼마나 대중성이 있는지 몰라. 네. 작품들 이야기 나온 김에 얘기들을 좀 해볼까요? 작품들? 네. 딴 얘기 하시려고 했어요? 아니 뭐 좀 하라는 대로 해야죠. 제가 내가 무슨 뽀로로 말 잘 들어요. 하세요 빨리. 뽀로로 진짜
진짜 예. 자기 맘대로야. 말면서. 그 뭐 그냥 일단은 간단한 기본적인 것부터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먼저 사랑은 꿈과 현실의 여기목에서 네. 이 작품은 좀 어떻게 기획을 하시게 됐어요? 처음에 졸업 작품인 거죠? 네, 졸업 작품으로 만들었었고 이제 저는 좀 늦게 이제 애니메이션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거 근데 진짜 할 수 있는 거 맞나?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진짜 제가 딱 고민을 했던 게 이제 원래 저는 순수미술 했었으니까 다시 돌아갈까 아니면 또 한번 이제 내가 꿈꿨던 애니메이션을 해볼까라는 거를 이제 좀 고민하면서 약간 삼각관계라는 걸 좀 떠올리게 됐고 그걸 좀 순정 만화로 풀어봐야겠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순정 만화 주인공 남자 주인공도 이제 그런데 사실 여자 주인공은 또 되게 그림체가 또 다르잖아요. 네. 그런 좀 설정은 근데 만약에 여자 주인공이 되게 그냥 비슷한 그런 아니메 스타일의 그림이었으면 좀 매력은 없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졸업 작품이고 학생 아카데미에서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당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무조건 커머셜 쪽으로 따라가면은 이게 좀 약해질 수 있거든요. 뭘 약해진 아니, 스타일인가요? 네. 선생님들이 그렇죠. 공격이 들어온다.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런 사실은 것들. 저도 똑같은 걸 느꼈는데 사실은 이게 딱 어떻게 보면 딱 정형화된 캐릭터들 모습들이잖아요. 작품의 재미하고는 상관없이. 근데 그 대학원 과정에서 졸업 작품으로 내신 거기 때문에 이거 여기서 포인트를 주셨구나. 이거 아니었으면 통과가 안 됐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기는 했었죠. 네, 나름의 그게 약간 전략이었는데 어디서도 말을 하진 않았었어요. GV에서 물어봐도 뭐 이런 거 말하진 않았었는데. 역시 에미드스가 정말 오늘 네. 큰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딱 보니까 근데 되게 놀라운 건 이런 거를 통과시켜주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쪽 분위기가 네, 그렇죠. 네. 그거 지금 한혜종 저기 전문사 과정 나오셨잖아요. 작품들의 톤이 거의 다 일정하거든요, 사실. 뭐 이렇게 뭐 좋은 작품, 나쁜 작품 이런 의미가 아니라 톤 자체가 일정한데 그 스타일이 있죠. 굉장히 튀는 작품이에요. 이거는 솔직히 졸업 작품으로 이 작품을 만드셨다라는 건 정말 어메이징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게 더 궁금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통과를 시켰을까. 근데 딱히 없었어요. 이렇게 교수님들이 뭐 안 된다 이런 것도 없었고 오히려 되게 스무스하게 진행은 됐었어요. 그럼 오히려 다른 분들도 이런 시도를 할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거지 하면은 또 이런 작품이 또 나올 수도 있는 분위기인가 보네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이제 지금 한예종이 또 교수님들 많이 바뀌고 또 학생들도 많이 바뀌어서 어떤지는 이제 좀 정확히 단언할 수 없지만 이제 저 다닐 때까지는 좀 그 강한 그 아티스트한 그게 있기는 했어요. 아니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그 대학에서는 회화 전공하셨잖아요. 오히려 이러신 분들이 애니메이션 작품을 들어오시면 그 한혜종에서의 그런 분위기에 비슷한 작품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오히려 다른 길을 선택을 하신 게. 그래서 저를 그것 때문에 뽑으셨었던 것 같은데 좀 다르게 가긴 했죠. 보통은 기대치가 있는데 물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는 작년에 좋았던 작품 3편을 뽑으라면 이게 들어가요. 이 작품이랑. 정말요? 감사합니다. 제가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뽀로로 좀 팔리는 사람. 키아파게 뽀로로인데 어쨌든 근데 저는 굉장히 좋게 봤거든요. 이런 작품이 좀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래서 이게 굉장한 뚝심이 있으신 분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사실. 이게 많이 그런 얘기는 사실 듣기는 했는데 이제 뭐 이런 걸 기획을 해서 이제 중간중간 크리틱들이 있잖아요. 그것들 할 때는 얘기는 들었는데 사실 기억이 하나도 안 나서
그래서 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억이 안 나요. 어떤 이야기 들었는지는 기억이 네,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이렇게 듣고 흘리셨나요? 그냥 네 이러면서 굉장히 좋은 성격이랑 성향을 갖고 계시는데 졸업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건인데 그 너무 귀담아 들으면 오히려 그게 제작하는데 방해가 되거든요. 졸업 작품 같은 거 준비하실 때 오히려 그렇잖아요. 뭐 물론 그 잘 되라고 하시는 조언들이겠지만 그게 맞아요. 이게 휘둘리는 경우. 이거 참 좋게 포장하려니까 힘드네. 내 성격하면 반하네. 그렇죠? 근데 감독님 작품이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는 단순한 그냥 삼각관계 그냥 그런 어떤 순정물처럼 재밌게 그냥 표현하고 그냥 끝난 거였으면은 자칫 얕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안에서 그런 꿈과 현실에 대한 그 얘기를 저는 또 하고 있다고 딱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사실 꿈과 현실의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의미적인 게 되게 무겁게 갈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되게 가볍고 맞아요. 재밌게 웃기게 표현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되게 잘하시는데 그동안 예 맞아요. 아니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 김꿈이랑 김현실 네. 그 목소리도 같은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결국에는 그 동일 인물인데 이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머리 색깔만 다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제가 잘 본 거 맞죠? 네,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약간 그런 그 갈등 구조라든지 아니면은 누구나 다 이렇게 고민하는 지점에 대해서 그 딱 나눠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나중에 보니까 목소리도 똑같은 분이 하셨더라고요. 네, 성우도 네. 같은 분이세요. 그 저는 사실 그리고 또 뭐 다른 거 모르겠는데 그 엔시아 노래 아닌가요? 난 좀 맞아. 달라? 네, 저 2014년도. 어떻게 알아요? 네. 저는 쓸데없는 거에 대해서 좀 다식한 깊이에 되게 얕아요. 되게 얕은데 네, 그런 아무도 그거 모르시는데. 2014년도 엔시아가 발표한 타이틀곡이죠. 네. 네, 난 좀 달라. 어떻게 하셨어요, 진짜? 나는 그 원래 알아. 그 정도는 알아 내가. 좀 다르시군요. 아니 그러니까요. 놀라운데? 뽀로로 놀라운데?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어떻게 알았지? NCR 좋아하셨다거나. 아니 뭐 딱히 뭐 근데 그 노래는 좋았지. 그 노래는 좋았는데 그렇다고 뭐 막 유심히 듣고 그랬던 건 아닌데 딱 듣자마자 야 이거 선곡 근데 이거 어떻게 쓰셨지? 저작권? 저 이제 예. 다 만들고 나서 예. 연락을 했죠. 아 네. 소속사에 연락을 했는데 이제 처음에는 좀 이제 답장이 없었어요. 예. 답장이 없는데 졸업 상영회는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아 어쨌든 이거를 배급사의 C한테 맡겨야 되고 예. 하면은 저작권을 해결해야 돼서 이제 다시 또 전화를 걸어서 이제 링크 보내주고 이제 뭐 이러이러하다 설명을 드렸는데 예. 자 확인해 보겠다 하고서 이제 나중에 답변이 오기를 써라. 네. 아니 사실 이 노래가 아니었으면 이 감동과 재미가 아마 3분의 1로 반감됐을 거예요. 기가 막힌 선곡이다. 거기다가 딱 그 구절도 딱 따가지고. 네. 네. 그거는 어떻게 아셨어요? 뭐요? 어떻게 이제 그 노래는 찾으셨어요? 그 노래 저 처음부터 기획할 때부터 저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노래 가사랑 내용이랑 딱 일치해. 네, 저는 네. 노래를 네. 우선적으로 좀 제가 생각하는 분위기나 이런 거를 노래로 먼저 찾거든요. 노래로 찾고 그 다음에 좀 짧게 제작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저도 이제 노래 가사가 좋은 노래를 좋아하는 편인데 딱 그게 가사가 딱 내 내리에 좀 꽂혔었나 봐요. 딱 지나가다가 들었던 노래인데 이거 NC가 2014년도에 발표한 난 좀 달라 이 노래인데 2014년은 어떻게 기억해요? 그래서 이분이 조금 아시는 분이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거는 제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또 오해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또 뭐 굉장히 또 주접 떤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주접 떠는 거 맞고요. 사실 그냥 이건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어쨌든 대단하신 분이다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완벽했어요. 저는 선곡으로 마무리되는 게 굉장히 완벽했다고 보고요.
그 사실 작년부터 좀 섭외 좀 해달라고 그렇게 쫄랐는데 몇 번 개업도 못하는 거 많이 한쪽 귀를 뒷가쪽 귀를 흘리는 좋은 성격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잘 기억이 안 나.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작품이죠. 먼저 송시영 씨한테 새로운 좀 발견해서 지금 살짝 놀랐어요. 왜? 영화 오타쿠인 줄 알았는데 음악도 오타쿠인 줄 알았어요. 그럼 내가 요즘에 힙합 공부하고 있어. 2000년대나 90년대. 뭐 캔드릭 아무튼 있어요. 네. 또 얘기하다 길어지니까. 놀라운 건데. 아니 왜냐면 내가 힙합을 잘 모르고 별로 안 좋아했는데. 안 한다 그래도 계속 한다. 네. 네, 더 이상 이런 방송 뭐 좋아하시겠지만 어느 선으로 가면 또 뭐라고 하니까. 네, 어쨌든. 아니 아까 이제 뭐 졸업 작품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플레이온도 이제 졸업 작품이잖아요. 네. 곧 어떻게 좀 만들게 되셨는지 또 세 분이 어떻게 또 같이 하게 됐는지 이런 얘기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에는 둘은 아니었죠. 동아 오빠가 먼저 고동환 감독이 먼저 같이 하자고 했어요. 송하영 감독님한테 먼저 같이 하자고. 왜냐면은 서로 또 잘하는 게 다르고 같이 하면 또 그게 잘 발휘될 수 있겠다 해서 같이 하자고 해서 이제 둘이 이렇게 짜다가 둘이 하면은 좀 힘든 부분이 많겠는데 해서 둘이 할 수 있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아무래도 3D고 하니까 네. 그러면은 한 명 더 구하면 좋겠다 해서 그때 이제 휴학을 망설이고 있던 선우 감독을 저희가 그리고 납치해서 뭐 3D 연구 모임 같은 멤버 맞아요. 네. 저희가 그 소모임이 있어요. 근데 네. 그게 저희 소모임에 들었던 이제 사람들이 그 작년에 인디애니 때 그러니까 그 르본 아. 감독, 르본이랑 감독 빌리프랑 다 여기 다 같은 같이 멤버들이에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아까 사전에 물어봤거든. 아니 제가 작년에 봤던 홍대 작품이랑 분위기가 비슷한데 이게 아니, 거기는 원래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떻게 된 거지 했더니만 뭐 다 여기 고동환 감독님은 또 참여도 하셨대요. 다 참여는 했어요. 그러니까 스텝으로. 스텝으로. 워낙 많이 이렇게 올라가긴 했으니까. 워낙에 다들 친하기도 하니까는 그냥 도와달라고 하면 그냥 도와준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게 그래서 되고. 아까 그 얘기 듣고 제가 네. 의문점 풀렸죠. 아 이렇게 비슷한 분들끼리 또.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렇게 소모임 내에서 이제 항상 매주 만나서 같이 작업하고 그러는 분위기다 보니까는 각자 그런 팀 작업을 이렇게 하고 약간 그러는 거에 있어서 되게 어느 정도 좀 잘 맞다라고 판단이 되게 잘 됐어요. 근데 사실 졸업 작품이라는 것 자체가 팀 작업이 팀이 갑자기 결성되면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럴 수 있죠. 그 정확한 성향도 모르고 그 작업할 때 나오는 성격도 잘 모르고 그 상태에서 이제 섣불리 들어가면은 나중에 파하거나 그러는 것도 너무 많이 봤어가지고 가장 친하고 많이 작업하고 그런 친구들끼리 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같이 소모임한 친구들끼리 좀 이게 사실 우정 파괴 작업 아닌가요? 우정과 제가 인류의 알기로는? 파괴 작업이. 그러니까. 아니 왜냐하면 그 작년에도 이렇게 그 앞선 작품들 했던 그때 그 리본 감독님. 리본 감독님들 모시겠었잖아요. 그분들도 비슷한 말을 하시면서 제가 느낀 게 이거는 진짜 너무 친한 분들끼리 하면 좀 우정이 파괴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우정이 파괴가 안 되셨나 보네요. 세 분이 나오신 다행히 거니까. 파괴는 안 되고 파괴는 파괴는. 네, 그러니까. 네. 저 빼고 성격이 다 좋아서 맞아요. 이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감독님의 한마디에 모든 그 맥락이 다 담겨있고 굉장히 그 오묘한 뉘앙스를 띄어있네요. 예. 오늘 한번 가보죠. 어디까지 그러니까, 가볼까요? 그러니까 많은 말을 못 들었는데도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저 사람 원래 그래요. 막 이런 네. 진짜 어떠셨어요? 근데 동아 오빠가 되게 어떻게 보면은 PD 같은 역할을 좀 잘 해줘가지고 이제 일정 같은 거 마무리하는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됐죠. 뭐 화내고 화내는 거보다는 좀 쪼아주고 네. 쪼고. 좀 약간 늘어지려고 할 때 늘어지면 안 된다. 지금 빨리 해서 마무리해야 된다. 약간 이런 부드러운 목소리로? 네.
아 이게 포장이 안 되네. 포장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네, 무리인 것 포장이 안 돼. 포장이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이게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저기 뭐 작품이 어떻게 보면 되게 노가다잖아요. 3D가 뭐 보는 사람들은 이게 매끄럽네 이렇게 느끼겠지만 만드는 과정은 노가다인데 그 노가다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거기서 또 쪼아대면 더 짜증나고 쟤 뭐야 막 이런 생각이 막 머릿속 맴돌겠죠. 근데 사실 좋은 건 맞아요. 아 근데 또 그런 또 분들이 있어야 또 완성은 아니 근데 되니까. 그때 그게 대충 정리를 이렇게 해봤어요. 몇 월에 몇 월 이걸 끝내고 끝내고 근데 나중에 이게 진짜 현실적으로 딱 느껴지는 그 순간이 있었는데 우리 이게 끝날 수가 있는 건가 하고 정말 현실적으로 세보니까 이게 못 끝낼 그 건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라면 못 끝낸다. 이대로면은 우리 이번 연도 졸업 못하겠다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말을 내가 작년에 들었던 것 같은데. 무시하시고 계속 얘기해주세요. 아니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진짜 거의 뭐 한 9월? 10월쯤 다가왔을 때는 거의 한 16시간 막 그렇게 작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다들 졸업작품 하실 때 그러겠지만은 정말 학교가 집이자 진짜 잠도 그냥 학교에서 자고. 컴퓨터 켜놓고 자고 누워서 그냥 거기서 자고 막 그랬던 악몽들이 좀 갑자기 머리가. 그러니까 저는 뭐 저기 플레이온 작품 보면서 이제 좀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아까 사전에도 말씀 잠깐 드리긴 했지만 움직임이 깔끔해요. 네. 그거는 이분들이 얼마나 갈아 넣었는지를 제가 알 수 있는 거죠. 네. 움직임이 깔끔해요. 네. 움직이는 예. 애니메이팅 같은 거 말씀하시죠? 예. 왜냐면 이게 뚝뚝 끊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워낙 노가다다 보니까 하다 보면은 빈틈도 생기고 뭐 어떻게 마감 쫓기고 이러다 보면 사람들이 이 정도는 모르겠지 막 이러면서 넘어가는데 사실 그게 되게 눈에 띄거든. 이게 잘 몰라도 뭔가 좀 어색하다 이상하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움직임이 매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애니메이팅 사실 노가다인데 야, 엄청 갈아 넣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애니메이팅도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막바지 때도 다시 새로 해야 될 씬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 되게 하얀 그 감독이랑 저랑 이제 애니메이팅을 했는데 그때 되게 고됐었죠. 그 원래 보통 때는 정말 퀄리티 있게 하려면 뭐 1주, 2주 동안 2초, 3초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이제 나와야 그런 게 원래 보통 일반적인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막 10초를 막 이거 이틀에 해야 된다고 막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정말 그러니까 10초를 이틀 해야 된다. 뭐 이거를 뭐 애니메이션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게 뭐예요? 그러겠지만 그게 10초면 그 애니메이팅 해야 되는 그 뭐 장수로 따지면 이게 프레임 수로 따지면 그쵸. 엄청난 거잖아요. 몇 프레임 쓰신 거예요? 저희가 그게 서로 달랐어요. 그러니까는 현실 세계에서 나오는 그 고등학생의 모습에서는 24프레임 원스라고 하죠. 예, 풀로 쓰셨구나. 그거를 다 했는데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그 세계관이 다르다 보니까 차이를 주려고 이제 투스 2프레임씩 하는 작업으로 해서 1초에 12프레임 작업을 12프레임? 했어요. 네. 그래서 약간 조금 더 그쵸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약간 역동적인 또 느낌이 나니까 카툰이한 느낌. 그쵸. 그러면 또 장수는 좀 줄일 수 있는 프레임 수는 줄일 수 있는데 근데 생각보다 그 작업이 그 작업을 하자고 선택을 한 게 조금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게 되게 오히려 편하고 약간 스타일 자체가 저는 좋았는데 이제 근데 애니메이팅 자체는 어차피 노가다니까 노가다죠. 그러니까 음지에서 들으시니까 반응도 없고 댓글도 안 달아주시고 우리 청취자분들 너무 힘드시니까 들어주시는 것만 해도 막 감사하고 막 이런 거 기다리는 거죠. 세 분이 역할 분담을 그럼 어떻게 하셨던 거예요? 지금 두 분이 양보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스토리나 이런 뭐 연출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 회의는 항상 같이 하고 이제 동아 오빠가 스토리보드랑 3D 이제 레이아웃 쪽을 주로 맡아서 편집도 맡아서 했고 저는 이제 디자인이랑 그런 아트 작업들이랑 애니메이팅도 있구나.
우리 애니메이팅도 했고 이제 선우 감독이 프로덕션 전반적인 거를 다 잘해요. 선우 감독이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맡아서 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아까 뭐 잠깐 얘기는 했지만 사실 의견 차이가 생기면 어떻게 좀 조율을 하시면서 진행하셨어요? 하고 싶은 말 많아. 사실 네. 마지막이 그렇게 막 심하진 않았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하연 감독이랑 저랑 사실 의견이 강해요. 그러니까는 연출적으로 이제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를 때가 있고 같은 말이었는데 서로 다르게 말해서 이거 뭐야 같은 말이었잖아 이럴 때도 있고 되게 막 그랬거든요. 근데 항상 선우 감독이 중재하는 역할을 했었어요. 나는 있죠. 나는 있죠. 그러구나. 지금도 굉장히 절묘하게 가운데 앉아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스위스 자리. 스위스 자리. 스위스. 아니 근데 얼마 전에 저희가 행사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강세호 감독님 못 오시고 송하영 감독님이랑 고도환 감독님 두 분 오셨는데 두 분 따로 떨어져 앉아 계시더라고요. 보통 같은 팀에서 오면 같이 이렇게 옆에 앉을만도 한데 결코 옆에 같이 앉고 꼭 다른 자리. 아니 뭐 그러니까 다른 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봤더니 발견한 게 있는데 그 나이 차이가 이렇게 이게 1년씩 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강선우 감독님이랑 고동 감독님이랑 2살 차이 나시잖아요. 네. 그 2살 또 2학번 차이 나는 분들이 제일 편하면서 제일 막말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오히려 1살 차이 나면 왠지 불편해. 그게 저도 그쵸. 내가 학번 얘기할 뻔했어. 들렸죠? 그러니까 나 사실 뒤에도 들었다. 내가 10학번인데 내가 1, 1학번들하고는 별로 내가 안 친했거든. 근데 1, 2학번들하고 엄청 편하게 지냈다고. 무리하시네요. 그 얘기인 거지. 네, 그쵸. 굳이 얘를 안 들어도 되는데 굉장히 무리하고 계란을 탄것 같다. 그래서 그 되게 절묘하네 관계 자체가 세 분의 관계가.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아까 질문한 거 넘어간 거죠, 그냥. 두 분 따로 떨어져 앉냐 이렇게. 저희가 폐막식 때도 같이 앉고 펄스 때 저희가 티켓을 드렸으니까요. 네. 옆자리 티켓을. 그렇죠. 그거야. 그때 뭐 모임 끝날 선택의 여지가 때도 없고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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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었어요. 근데 이제 다른 감독님이랑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그거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떠세요? 이렇게 세 분이 같은 팀을 오늘 혼자 작업하셨잖아요. 네. 작업하실 때 또 어떠셨어요? 혼자 작업하시고. 그냥 입안에 거미줄 쳐지는 거라 그냥 정말 혼자 묵묵히 하고 혼잣말 많아지고 어이구 레이어를 합쳐버렸네 네, 좀 부럽기도 하고 되게 또 3D는 좀 약간 관심은 되게 많은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네. 와 이렇게 작업을 하는구나. 10초가 굉장히 힘든 거구나. 이런 거 10초 2D로도 힘들지만 진짜 어마어마한 작업이구나. 3D로도. 근데 좀 부럽네요. 약간 좀 싸울 상대가 있다는 거. 근데 이게 되게 항상 갈리더라고요. 혼자 하시는 분들은 팀을 되게 부러워하고 팀인 사람은 혼자를 약간 부러워하고 약간 저희는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혼자는 이제 의견에 마찰이 생기니까는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면 혼자 하시는 분은 그걸 할 수 있는데 혼자 하시는 분들은 또 이게 과연 맞나라는 이제 그런 네 맞아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보 혼자 하고 싶었어? 아니, 당연히 팀인 작업을 야 이거 방송 기가 막힌데? 일반 꼭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평소에 자기들끼리 잘 안 하던 이 성대를 여기서 공개적으로. 녹음으로 그냥 남겨버립니다. 각자의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게 마무리 그렇게 하시긴 이미 늦으신 것 같아요. 아니 원래 뭐 장단점이 있는데 근데 사실 3D는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혼자 하시는 분들이 가끔마다 있긴 한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분위기라든지 이런 뭐 애니메이팅이라든지 이게 지금 만드신 작품하고는 좀 결이 다르게 나올 거거든요. 혼자 하시는 분들의 작품들은 보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장단점이 있는데 세 분이 같이 하셔가지고 그래도 뭐 본인이 원하는 그 최상의 방향으로 완성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아주 떨어지거나 막 아주 뭐 올라가는 그 중간치에 잘 맞춰가지고 제작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빌리프라든지 그런 작품들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어차피 졸업 작품은 약간 이렇게 또 다양하게 시도해보는 것도 중요하니까. 예, 그래서 저는 뭐 되게 좋게 봤어요. 물론 세 분이 이렇게 싸우실 거라고는 뭐 이미 알고는 있었는데. 아니 그래도 이렇게 세 분이 끝나시고도 늘 같이 다니시는 거 보면 굉장히 잘 그래도 사이좋게 끝난 거예요. 아니요, 오늘 설정일 수도 있어. 아니, 내가 늘 봐도 영화제 때도 늘 같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다시는 안 본다. 우리는 네. 같은 자리에도 안 앉겠다. 이런 분들 있어요. 맞아요. 정말 이렇게. 네. 그렇구나. 그쵸,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죠. 정말 그러니까. 작업하다 보면 이제 많이 부딪히게 되고 또 바빠지면 막 예민해지고 막 이러는데 좀 서로 이제 안 맞으면 금방 싸우고 막 이런 거 사실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도 그런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작업적으로 사실 마찰이 있는 거는 정말 당연한 거고 되게 오히려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치, 그런 그게 마찰이 필요하죠. 없으면은 네. 작품이 나아지지 않는다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희는 그거를 어떻게 보면 정말 작품은 작품으로서 관계는 관계로서 딱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 저 궁금한 게 홍대는 지금 애니메이션 과가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합쳐진 건가요? 그게? 원래는 따로 있었는데 합쳐졌죠. 네, 네. 18년 제가 이제 전공 진입할 때부터 영상영화과랑 애니메이션과랑 병합이 됐어요. 아, 네. 벌써 그렇게 됐구나. 저는 제가 홍대 다닐 때 없었죠. 다니실 때. 애니메이션과였죠 그냥. 그치, 그때는. 맞아요. 전 다닐 때 근데 애니메이션과 수업을 들었었고 그리고 저는 정작 이제 복전으로 영화과였는데 그럼 원래 전공이 원래 전공은 회화과인데 이제 그 복수 전공으로 영화과를 신청해 놓고 그다음에 애니메이션과 수업을 들으러 교체까지 갔었는데. 내려오셨어요. 네, 조치원에 이제 주 2회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간표가 이제 조치원 같은 경우는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수업이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틀 가니까 1, 2, 3, 4, 6, 7, 8, 9 이제 채워가지고 가는 거죠.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시는 분이 아니 학부 때도 보통 그렇게 뭐 이렇게 복수 전공을 하면서 수업을 듣지는 않고 그렇죠. 또 전무사 과정 가서도 또 이런 작품을 만들지 않고 굉장히 가지 않은 정말 쉽지 않은 길을 사람들 상상을 언제나 뛰어넘는. 와, 정말 포장 잘해주시네요. 아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최희승 감독님 빨리 다음 작품 봤으면 좋겠어요. 저희 포스터 같은 것도 잘 그리셨지만 감사합니다. 네, 저런 거보다 저는 작품 보고 싶어요. 저도 저런 거보다라고 내가 말해놓고 또 뭐라 하겠구나. 이분 왜 이러시지?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뽀로로답게 예쁘게 그러니까, 귀엽게 말씀해주세요. 뽀로로가 무슨 뽀로로 안 봤구나. 뽀로로가 얼마나 뽀로로 안 봐. 뽀로로가 얼마나 거시기하게 얘기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런 애가 아니야. 되게 말을 안 들어. 막말하고. 막말, 그치. 지들 딴에는 막말이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저 포스터 좋은데 저 포스터 최우승 감독님이 해준다고 얘기 들었을 때 잘 나올 거라 생각하고 좋다 그랬는데 저거보다는 이제 또 전 작품이 보고 싶다. 그냥 저거보다는 안 없어지네. 표현해서. 그러니까 그냥 넘어갔죠. 네, 참 넘어가시죠. 눈치가 없어. 어쨌든 완전 눈치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저 들으시는 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저는 키아파게 뽀로로니까요. 네.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뽀로로 언제까지 써먹을 건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 작업하실 때 그러면 이야기나 이런 거는 이 내용으로 이제 하자 이렇게 했던 거는 어떻게 좀 하시게 됐나요? 그 이야기로. 처음에는 저희가 무슨 어떤 거를 할까 이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걸 하기 전에 다른 이야기로 진행을 하고 있었던 게 있는데 그게 나중에 저희끼리 번아웃이 와가지고 그걸 엎어버리고 그러니까 한 엎을 때가 2월달 정도쯤이었어요. 어이구야. 생각보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생각보다 빨리 지금 차라리 엎고 해야 나중에 안 힘들다 이제 이런 얘기가 들면서 그렇죠. 네. 딱 기로였네 시점이. 그래서 이제 그때 2월이 아닌가? 12월이었나? 그래요? 빨리 엎으셨네. 저희가 조금 빨리 시작했어요. 그러면 천만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1월 달부터 맞아 디자인 들어갔었구나.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한 거는 그 발자국
발자국에 대한 걸 되게 흥미롭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발자국이 보통 이제 뒤로 찍히면서 이렇게 흔적들을 남기는 그런 이미지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앞으로 찍히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냥 그런 막연한 어떤 소재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발전이 된 건데,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 앞으로 찍힌다면은 이거는 원래 누군가 지나간 흔적인데 앞으로 찍혀서 거기를 따라가는 거는 누군가 이미 만들어 놓은 길을 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은 누군가 만들어 놓은 길 자체가 누군가 원하는 길일 수도 있지 않을까? 혹은 사회의 시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만들어 놓은 또 길이지 않을까? 이런 게 조금씩 발전이 되다가 그러면은 앞으로 찍히는 발자국이 세계관을 자연스럽게 연출하려면 무슨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러다가 RPG 게임에 그런 비슷한 느낌들이 있구나. 약간 이렇게 또 되면서 점차 이렇게 발전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작품이 뭐 저는 뭐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시작에 아버지한테 핸드폰 온 거에서 시작해서 아버지한테 핸드폰 온 걸로 끝나잖아요. 예. 근데 좀 짠하더라고. 그 아버지가 얼마나 잘못을 많이 했길래. 육아 방송으로 흘러가고 아들한테.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저기 우리 아들이 저러면 난 정말 속상했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감정이입을 더 기쁘게 되더라고. 감정이입을 아버지한테 하셨군요. 예? 그런 근데, 느낌은. 근데 이 작품은 딱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부러 그렇게 배치하신 거잖아요. 그게 그냥 뭐 흘러가는 대로 배치하기에는 딱 앞부분하고 뒷부분에서 딱 그 똑같은 그 맥락에서 딱 배치를 하셨기 때문에 좀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아들에게 감정이입을 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딱 보고서 이거 아빠가 만화 못하게 했나? 뭔가 이거 그거 궁금했어요. 왜 보통은 이렇게 집에서 전화 온다 하면 엄마가 전화할 것 같은데 아버지로 설정한 것도 좀 궁금하긴 했었어요. 저희가 실제로 처음엔 엄마였어요. 엄마였는데 그때 아마 좀 더 이 관계가 엄마보다는 아버지인 게 좀 더 그 해프닝 같은 게 더 있을 것 같은 거였어. 이게 억압기제의 상징으로 아버지를 쓴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 보통은 이제 엄마가 나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애들이 뭐 맨날 아빠 맨날 뭐 싫어하니까 좋아할 때만 저거 하고. 근데 이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니 저도 그래서 사실 엄마가 아니고 이제 아빠여서 사실은 좀 더 세게 더 다가오고 그래서 그거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쉽게 생각하면 집에서 엄마가 전화한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아버지라고 해서 좀 어떻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됐는지 궁금했었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이렇게 짜증나고 싫어하는 게 보이더라고 표정에서. 저거는 그 감독님들이 비밀가 아버지. 왜냐하면 진심으로 이렇게 짜증이 나는 표정, 그 눈썹만 이렇게 움직이고 살짝 그 느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진짜 좀 안타깝네. 나 같은 아빠를 만났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 이상한데? 이야기가 이상하게 이거 아마 나중에 우리 아들이랑 딸 들으면 또 뭐라 하겠지. 아빠 언제 그랬냐고. 근데 실제로 그 같이 작품 봐주신 어른분들은 아버지 이입해서 봐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부모님들 봐봐. 네네. 그렇다니까. 또 어떤 애들은 제 아빠한테 왜 저러냐고 그런 애들도 있었고 네네. 어. 다양하게 되게 반응이 와가지고 뭐 다양하다기보다는 아빠면 아마 그 포인트에 딱 꽂힐 거예요. 대부분은. 왜냐하면 딱 그게 되게 중요한 대목에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게임 캐릭터의 시선이 저는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아빠랑 아들의 어떤 관계라든지 그런 거는 사실 뭐 집 가면은 뵙는 분이고 뭐 또 그렇게 딱 잡히는 물질적인 뭐라 해야 되죠? 그걸 유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그렇지. 근데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고등학생 자체가 무형의 존재잖아요. 정말 자기가 보이지도 않고. 캐릭터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기를 조종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 의문이 있을 텐데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 버리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보이지 않는 그런 압박들. 그래서 근데 그 부분이 좀 더 잘 드러났으면 좋았을 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조금 아쉽네요. 그러게요. 아빠
불쌍하죠. 이분이랑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돼. 한결 같은. 그냥 이게 나는 이게 또 심각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또 웃으시라 그런 거야 또. 아니 근데 그 되게 그 어쨌든 그 이중적으로 이렇게 배치가 돼 있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저는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되게 이 관계를 이렇게 또 다시 보여주는 게 확 와닿아서 저는 되게 좋게 봤던 부분이긴 해요. 아버지. 그럼요. 그래서 아버지가 큰 역할 하셨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들이 일어나자마자 삐져가지고 제가 또 뉴미큐브랑 또 신비 아빠 또 보드 게임 또 한 판씩 해주고 졸려 죽겠는데도 막 안 해주면 또 뭐 아빠 때문에 또 학교 가기 전에 못 놀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힘들죠. 자 억울하시겠어요. 여기는 조정을 당하는 아버지인데. 나는 무슨 되게 자유도가 난 떨어져 나는 집에 가면. 집에 가도 떨어져. 방송할 때도 힘들어. 그러니까. 자유도가 별로 없는데 이렇게 억울하시죠. 그러니까 난 좀 달랐으면 좋겠는데. 난 다르지가 않아. NC야. 좋아하니까. 좀 약간 부서지신 것 같아요. 힘들어. 어쨌든. 괜찮으신 거죠? 아니 뭐 나야 뭐 나 신경 쓰지 마. 나 알아서 일어날 테니까. 어찌됐든. 근데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이제 완전히 이렇게 딱 단정지어서 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서 작품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그 게임 캐릭터를 조정하는 그 남자 고등학생이 사실 또 어떻게 보면은 아빠가 자기를 좀 조정하려고 하는 약간 그 가해의 역할이라고 해야 할까? 이걸 뭐 굳이 나누자면 이제 그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에서 이제 이어져서 약간 자조적인 걸까 아니면 아버지를 나중에는 공감하게 되는 걸까 뭐 약간 그 부분은 좀 해석의 여지가 되게 열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생각하고 만드셨는지? 일단 저희 아버지와 사이가 뭐 가까워진다라 그런 쪽 방향은 생각을 안 했던 것 같고 뭐 그거 자체가 저희는 그냥 그거를 되게 열어두고 싶었던 게 원래는 사실 누구한테 전화 오는지도 안 보여주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어떤 그 고등학생은 게임 캐릭터 그리고 누군가는 고등학생 약간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만약에 고등학생을 했을 때 이해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럼 좀 더 누군가를 딱 정한 다음에 하는 게 낫겠다 해서 결국에는 아버지라는 그게 생기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것 자체가 지금 영화에는 어느 정도 딱 보이지만은 이 어떤 아버지와의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어떻게 됐고 이거에 대했는지는 그냥 정말 관객에 대한 그 판단이지 않을까. 본인의 경험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그거를 싶었어요. 원했어요. 관객들이 느끼는 게 다들 다른 말들을 하는 이유가 그거를 자기 경험에 빗대다 보니까는 그게 다 다르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이 좋은 애들은 맞아요. 네, 불효자식이다. 그래. 그리고 저희끼리 다 다른 얘기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아니면 뭐 항상 뭐 그쵸. 왜? 제 아버지 너무 감정이입하셔가지고 아니에요. 뭐 저는 되게 그러니까 이 완전 소년 만화의 사실 약간 발단 정도가 되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게 되게 약간 에반게리온 같은 거죠. 이제 사실 되게 소년 만화를 보면은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모티브로 해서 진행이 되는 게 많은데 뭐 지금 이 플레이온이라는 작품과 좀 되게 반대되는 구조를 가진 거는 좀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그거는 이제 아버지가 부재하고 자기의 영웅이 이제 그 곧 아버지고 우상이잖아요. 근데 이게 또 에반게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버지 거역하고 싶은 아버지 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나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좀 그쪽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약간 이걸 보면서 에바의 타라 약간 이렇게 시작하는 건가? 최희승 감독님 들으니까 저랑 동하는 부분들이 있네요. 네, 그 지금 나오는 그 제목들이 제가 굉장히 또 열렬히 시청하는 또 작품들인데 제가 또 좋아하는 작품. 그쵸. 그 또 한 방에 있죠 또.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또 그 작품을 언급해 주시는 분 간만에 없었는데 팬에서 되게 좋은 작품이죠. 네.
좀 가슴을 울리죠. 아우 나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만 가지고 한 6시간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이분은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특집할까요? 아 예. 이분들이 보셨어요? 아니요. 그거 한번 보면은 쭉 달리게 됩니다. 예.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네, 이렇게 뭐 무슨 어떤 논란이 있고 뭐고 이전에 되게 이야기의 구조를 사실 굉장히 잘 짰다 싶은 그 뭐랄까 만화거든요. 그 약간 감동 포인트가 있죠. 네, 감동 포인트가 있고 그렇죠. 그게 그 유사 부자지간이잖아요. 네, 거기서 주인공이랑 주인공 스승으로 나오는 분이 그 부자지간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유사 부자지간으로 나오는 건데 예, 굉장히 감동적이죠. 나도 저런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실제로 그 주인공 소년의 아버지가 아예 언급조차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아예 존재가 없어요. 근데 맞아 왜 그랬냐면 만약에 거기 아버지 존재가 조금에 나오게 되면 네. 그 관계 설정이 흐트러지게 되거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선택일 수 있는 건데 저는 그래서 혹시 그 괴물의 아이라고 하는 작품 네네네. 아니 그 작품이랑 이 작품이랑 굉장히 좀 또뭔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네. 거기도 유사 부자지간이거든요. 혹시 괴물의 아이라는 괴물의 아이는 봤어요. 예. 비슷한 설정. 그 관계가 비슷한 설정인데 정말 나중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마무리할 때 괴물의 아이 마지막 예?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때 또 반대로 에반게리온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죽었잖아요. 엄마가 없잖아요. 그 그쵸. 주인공 거기는 엄마의 부재죠. 네, 그래서 딱 이 플레이온이라는 작품을 보면 엄마가 없고 딱 아버지가 억압계제로 이제 나타나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자기도 아버지랑 좀 비슷한 짓을 하고 있고 또 뭐 이게 좀 이중적인 구조로 되면서 이제 좀 뭔가 막 유쾌한 결말은 아니게 딱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에바의 타락 이러면은 저희가 들었던 그런 감상기 예. 중에서 제일 기쁘신 것 같아요. 에반게리온이 나올 줄 몰랐어요. 에반게리온에서의 엄마는 에바가 엄마인 거잖아요. 네, 에바가 그러니까 그 자궁 속으로 들어간 거죠. 음. 사실상 그 설정 자체가 쓸데없이 너무 조각이 들어가. 아니요, 재밌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에반게리온은 뭐 이제 제가 나이는 많진 않지만 제가 읽어봤으니까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수많은 떡밥들이 돌아다니던 그 작품이었기 때문에 10학번 때. 예, 그래서 글도 많이 쓰고 그걸로 막 토론도 막 술 한잔 안 마시고 막 커피 마시면서 애들이랑 막 에반게리온이 90 몇 년에 나오지 않았나요? 조용히 하세요. 예. 저랑 같은 아니, 10학번이시네요. 그럼요. 10학번이세요? 네, 저 10입니다. 동기시네 동기. 예, 그래요. 예, 거기까지 하고 넘어가고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반게리온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되게 깊이 보시는구나. 왜냐면 이 작품이랑 저는 그 생각까지 못했거든요. 역시 한 뼘 더 들어가십니다. 제가 봤을 때는 훌륭하십니다. 그 사랑과 현실의 외계목에서 두 캐릭터만 봐도 그렇고 정말 오늘 할 얘기 많을 것 같아요. 딥하시네. 아니 왜냐면 보통 딱 표면에서 맴돌거든. 근데 훌륭하십니다. 존경하게 되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좀 자리 비켜드리고 싶어요. 가운데에서 참. 수다가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 뭐 아까 결말 얘기 잠깐 했던 것처럼 그러면 마찬가지로 꿈과 현실의 사랑 꿈과 현실 외길목에서 네. 이거 줄여서 부르는 제목은 없나요? 그 사랑은 외길목. 외길목. 저는 그렇게 타일명을 저장하거든요. 너무 길어서. 그러게요. 길어서. 네. 그러네. 여기 영어 제목도 사랑은 외길목이네. 네. 그러네요. 예. 근데 생각해보면 인물 이름을 어떻게 딱 꿈, 현실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네, 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너무 이렇게 직관적인 거 아니냐. 근데 한 5분짜리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이게 뭐 이게 너무 이렇게 꼬고꾼 비유와 상징이 들어가면은 되게 좀 복잡하고 알아듣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저는 좀 심플하게 스티브 잡스죠. 스티브 잡스 나왔어. 에반게리온에 이어서 스티브 잡스 나왔습니다. 거기도 또 파야 될 게 많은데. 던져봤습니다. 아니 근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잡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설적으로 하는 게 어떨 때는 되게 촌스러운 게 아니라 굉장히 그 파급력이라든지 설득력이 굉장히 강해져요. 근데 작품에서 오히려 대놓고 딱 그러니까 딱 처음부터 그렇잖아요. 딱 설정해놓고 해버리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관객들이 편하게 이제 그 작품에 빠져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히려 거기서 뭐 상징이나 은유 같은 거가 많이 나왔다면 굉장히 솔직히 저는 그런 작품을 썩 좋아하진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고 뭐 뭔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거. 사실은 있는 게 아닌데 알맹이는 없는데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거. 그래서 굉장히 싫어하는데 여기는 알맹이가 단단한데 오히려 그거를 그냥 딱 이거야 무심히 그냥 딱 이거야 던져주면서 스티브 잡스가 죄송해요. 그냥 던져. 직분에서 모르는데 던졌어요. 그랬죠. 네. 이게 아이폰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예,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남다르시네요. 뭐라고 형용할 수가 없다. 예. 늘 하는 질문이지만 꿈과 현실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네. 그렇죠. 항상 고정 질문이죠. 저는 일단 순정 만화는 검은 머리가 일단 찐 남주다. 저도 보면서 나 같으면 저기 뭐 현실을 선택하겠다. 왜냐면 딱 캐릭터가 좋잖아. 셔츠 이렇게 풀어놓고. 아니 그리고 딱 봐도 멋있던데 딱 해서 방금 이렇게 딱 밀치면서 그렇잖아요. 결혼하자. 아이는 좀 둘 좀 낳고 직설적으로. 네. 역시 검은 머리죠. 처음부터 꿈과 현실 캐릭터를 설정할 때 그것도 생각을 하시고 검은 머리를 현실하셨나요? 찐 남주는 검은 머리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그 결말에 이제 나 말이야 하고서 이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질문만 그래서 여자 주인공은 결국 뭐를 선택한 거냐 막 이런 얘기를 질문을 받는데 이제 뭐 GV에서는 되게 이런저런 이런 한다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찐 남주는 검은 머리지. 이미 선택은 다 되어 있고. 아니 딱 봐도 확실하잖아요. 뭐 색깔 컬러도 저는 그렇게 일부러 약간 핑크빛 보는 그걸로 선택하신 것 같은데 약간 이도저도 아닌 거거든. 그 캐릭터가 보면은 겉보기에는 되게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뭐 선택을 하라 그러면 저도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딱 검은 머리 그 현실을 딱 선택을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분 너무 만나고 싶더라고요. 저는. 작년부터. 네, 작년부터. 네. 드디어 만났습니다. 네, 제가 쫄랐는데 그렇게 만나면 다시 돌아와서 작품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감사합니다. 세 분은 어떠세요? 꿈과 현실 뭔가 선택한다. 되게 깊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무슨 질문일까? 그 두 남자 중에서 한 명을 고르라는 걸까? 꿈과 현실 중에 누구를 선택하는 아니 그냥 그 작품에서 최승 감독님 작품들은 다 보신 거잖아요. 네. 그 작품내에서라면 누구를 선택하실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심플하게. 현실이요. 현실, 그렇죠. 저도 현실이. 역시 여자분들이 다 보는 눈이 있으시군요. 그럼 고동원 감독님은 약간 비기가 되게 힘들겠지만. 그렇죠. 모르겠어요. 네. 그치 또 남자가 보는 건 좀 조금 다르긴 해요. 만약에 성별을 바꿔서 생각을 해본다면 네. 저도 현실을 선택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다 현실을. 맞아요. 검은 머리는 따라갈 수가 없네요. 아니 일단은 깔끔하고 명료하잖아. 그러니까. 그래 잘해주잖아요. 맞아. 그게 제일 말하면서 사실 이렇게 살짝 부끄러워할 때 좀 귀여웠어. 참인 포인트. 그거 딱 염두에 두시고 그 장면에 넣었을 거야. 저는 그게 웃겼던 게 그 비농하자라는 할때 거기에 그 노인정인가요 혹시? 네네네. 마을회관. 마을회관. 네. 거기에서 그 로케이션 자체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러니까 최승 감독님이 보통이 아니신 분이에요. 일단은. 감사합니다. 되게 쉽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작품으로 완성을 하셨는데 뜯어보면 이게 그냥 논 장면은 없어요. 물론 애니메이션 그냥 논 장면이 없긴 하지만 그 창작이니까 100%. 근데 조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혼자 작업을 하셔서 더
그런 스타일로 가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공동 작업이었으면 어떤 시점에서는 타협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중간쯤으로 해가지고 완성이 됐을 것 같은데 그래서 최희선 감독의 이 작품은 그게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혼자 작업하신 게. 또 반대로 여기 그 플레이온 같은 경우는 세 분이 협업하신 게 굉장히 베스트였다 라는 생각이 들고 되게 오늘은 그 또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딱 두 작품 다 관객상 받았잖아요. 이게 사실 제일 어려운 상일 수도 있는데 그 플레이온은 플레이온대로 굉장히 대중성을 갖고 있어요. 오히려 저는 이 분들이 상업 작품을 하시면 굉장히 또 재미난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고 최희선 감독님은 이런 류의 작품 연작으로 좀 하시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랑을 주제로 하든지 아니면 뭐 현실과 꿈을 주제라든지 연작으로 하면 대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네. 제가 또 말이 많았죠? 네, 그래서 말이 많은 기념으로 네. 네, 저희가 시간이 꽤 많이 돼서 네, 1부 네. 방송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서 네, 다음 2부에서. 다음 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꼭 다시 들어주세요. 왜 이러지 오늘? 네? 왜 이렇게 말이 쉽지? 뭐 언제나 안 그랬다는 듯이? 네, 그랬듯이.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